강의는요, 볼린저 밴드 1강입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요, 체계화된 분석 기법이다. 어떤 일이든 목적이 있으면 수단이 있고, 그러한 수단은 목적에 부합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일에 목적이 있으면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있겠죠. 그러나 그 수단이 목적하고 부합돼야지 동떨어지면 안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코뎀 트레이더에서는 육중거래 기법과 핵심 패턴 이런 거, 또 이것을 부단하게 우리가 훈련해서 체화시키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총론이라면은 이 수단은 강론이에요, 강론. 그러니까 이 강론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합당해야 돼. 목적에 부합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더로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 트레이딩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단이 목적과 같이 움직여 합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신뢰가 높죠. 그래서 믿음이 가고 확신이 가고 하는 거죠. 주식 선물 투자는 하느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수익의 극대화가 목적이고, 목적이 단순하죠. 수익 극대화.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 기법을 공부해야 한다. 또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기법을 확립해서 이를 도구로 삼고 매매를 해야 된다. 어떤 투자자는 수많은 책을 읽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공부해 봤지만 마땅한 해답을 구하지 못하고 좌절의 쓴맛을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투자자는 많은 공부를 하지 않고서도 지름길을 잘 찾아 큰 어려움 없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 공부하는 것도 방향이 맞아야 돼. 방향. 그래서 이제 올바른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신앙 쪽으로 이야기하면 기독교 신앙이 정통이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 특히 기독교 내에서도 한마디로 성경이 중심돼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그걸 중심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뭐 영예를 한다든가 뭐 비유 해석을 한다든가 해서 이 종교가 파생되는 게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 강하기 때문에 이단이 많습니다. 이단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뭐 기독교가 상당히 어떠하니 대세를 장로교회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통이라 하는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단이 많아요. 지금 현재 뭐 장로교 간판을 달고 하느니 목사들의 행태를 보면은 이것은 거의 대다수예요. 거의 대다수. 제가 볼 때는 한 10%나 5% 정도의 어떠하니 정통적인,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가 있지만은, 거의 대다수가 요즘에는 타락이 돼가지고 목사 보고 먹사라 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독교 진리를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사실 그와 마찬가지요. 우리가 공부를 어떠하니? 공부를 해. 그러면은 진리에 대해서, 트레이딩도 진리가 있는 겁니다. 올바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계적인 명트레이더한테 배운다. 그거 얼마 전에 한 8강 했고, 예전에 잭 세거의 시장의 마법사들, 그 다음에 초격차 투자법, 거기에서 46인의 어떠한 명트레이더의 인터뷰, 그 다음에 11인의 숨은 고수의 조언들을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죠. 내 제자들도 이제 바로 그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목적에 부합되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부만 하고 경험을 하지 않거나, 자, 공부하고 났으면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 배우니 어떠하니 차트의 이론이나 실전을 통하니 이런 것들이 뭐이나 트레이딩 하면서 검증되는지 확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있게 그 이야기를 또 유튜브 통해서 또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경험을 충분히 쌓은 투자라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접근법을 공부하지 않는 한, 이 접근법이죠. 올바른 방향의 공부를 하는 이 접근법이 공부를 하지 않는 한 저보다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주식선물 투자다. 일반 투자자들의 대다수는 이 같은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이 중 극소수만이 오랜 아픔 끝에 비로소 늪에서 탈출하는 분위기고, 나머지는
거의 여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아니면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시장을 떠난다. 제가 비율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거의 뭐 오랜 시간이 트레이딩 하면서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패자들의 어떤 상담을 봐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하는 많은 상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느낀 것이 극소수예요. 극소수. 100명이면 5명 이내요. 5명 이내. 그건 왜냐면은 제대로 된 공부를 올바르게 하지 않았고 한마디로 공부도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 그러니까 허송세월만 보내는 거죠. 결과적으로 패자에 가는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요. 패자 가는 지름길입니다. 도리에 혼란이 와. 혼선이 오고. 자, 시장은 매정하다. 매정하죠. 약한 자에게 관용이란 없고 사정없이 공지로 내몬다. 하지만 강한 자에게는 승자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과물을 안겨준다. 그도 그럴 것이 매수와 매도로 나누어 처절하게 싸워서 승부를 가르는 것이니 패자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게 금융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면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까 내가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이란에 빠진 사람들이 보면 영의 분별력이 없는 거야. 분별력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트레이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주식이나 선물시장 들어와서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의 귀, 남의 그 현혹스러운 그런 달콤한 말에 휩쓸려 가지고 허송세월 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해도 이런 선물시장에 들어와서 주식 10년 선물 5년 했다. 왜 저 찾아와? 왜? 망했으니까 찾아오지. 그래서 들어보면요. 똑같아요. 공통점이. 그래서 옳은 소리를 해줘도 그 안에 쓰레기가 많아.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그리고 잃은 돈이 많아. 그러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 계통에 관심이 있고 약간 1, 2천만 원 손실 났다든가 이런 분들 아예 그러면 초보 때부터 아예 그냥 이 계통을 모르는데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쓰레기가 없어. 있어도 조그마밖에 없으니까 그건 치우기가 쉬워. 그러나 상당히 짬밥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 쓰레기가 많아서 너무 힘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시장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며 약한 자는 도태의 길로 간다. 이 강한 자도요. 올바름으로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어찌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승부의 세계는 냉혹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자산을 지키고 늘려야 할 목적을 갖고 있다. 젊었을 때 모아둔 자산은 없으니 투자할 자금도 없고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야 비로소 투자할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때 어렵게 모은 자산을 잘못 운용하여 순식간에 날려버린다면 인생의 후반부가 험난할 수밖에 없다. 해가 갈수록 인플레이션은 심화되고 이에 따라 현금 자산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은행 예금만으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주식의 투자 길로 들어서고 그 순간부터 시장의 냉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 제대로 된 길을 선택한 투자자는 성공적인 길을 가게 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한 절대 다수의 투자자들은 실패의 고통을 아는 채 아주 시장을 떠나거나 아니면 아직도 절치부심한 끝에 재기에 나서기도 한다.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결국 누구나 한 번쯤 실패를 경험한 후에야 시장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투자자로서 성공하려면 지금까지와 뭔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다른 경쟁자에 비해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내가 연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야. 그것은 잘못됐으면은 거기서 딱 스톱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장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한번 재도전을 할 것인가.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가,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의 무지는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강의한 적이 있는데 몸의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하라 하느니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도 한 적이 있죠. 주식시장이 피 튀기는 전쟁터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면 자신만이 갖는 고유한 창과 방패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미 많은 분석 기법들이 나와 있지만 정작 실전에서 사용해 보면 수익이 나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하소연을 하는데 요게 이제 요거식이에요. 요거. 많은 분석 기법들이 있어. 근데 정작 실전에 사용해 보니까 맞지를 않아. 맞으면 수익이 나겠죠. 그것은 올바른 분석 기법이 아닙니다. 분석 기법에 물론 그것은 하나의 작은 의미로 보면 옳을지는 몰라.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편협된 거다 그 말이지. 제가 아까 그랬죠. 핵심 패턴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이평선과 연결돼야 되고 이평선도 또한 상하이 차트 관계 속에 시간 프레임, 시간 스케일 속에 여기에 접목이 돼야지 된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이평선, 특히 이평선도 상하이 관계 속에 KN 개시 10분 전입니다. 같이 그 다음에 핵심 패턴이 연결돼야지 거의 진성이다 그 말이죠.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정한 창과 방패라는 거죠. 그런 이유는 분석 기법의 성공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법을 채택하여 실전에 이용하다 보니 투자자는 당연히 실패하기 마련이다. 자, 이제 이 중에서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요, 뭐냐? 통계와 확률의 기본 개념을 적용한 분석 기법이다. 통계, 그 다음에 확률이 있죠. 이것이 기본 개념이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평선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이평선, 그 핵심 패턴이 서로 보완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학과 과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면 지극히 현실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현실적인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분석 기법은 바로 볼린저 밴드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더는요, 수학과 과학, 여기 수학과 과학,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볼린저 밴드는요, 대칭형 정규 분포도의 원리의 바탕을 두고 95.44%의 성공 확률과 그 다음에 4.56%의 실패 확률을 가지고 매매 타이밍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주가의 방향과 그 성격에 따라 매매 타이밍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매우 쉽고도 체계적인 분석 기법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정규 분포가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체계적인 분석 기법이란 기법의 기반이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지녀하며 이를 벗어나서는 체계적일 수가 없다. 볼린저 밴드의 논리적 타당성은 통계학의 기초 개념이 기반을 통계죠. 자리 잡고 있다. 이 점에서 반박의 여지가 없다. 이것도 인정됩니다. 이후 매매에 있어 확률에 근거한 투자와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가 갖는 특성에 따라 체계적인 매매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연을 배제하고 성공과 오류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는 접목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중심선이 있고요. 여기 중심선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하한선, 이게 하단 밴드, 그 다음에 여기가 상단 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주가가 들어올 확률이 95.44%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빠질 확률이 거의 4.59%인가 56%인가 이렇게 되죠. 요것을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가 기초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여기가 상단 밴드가 이렇게 있어. 잠깐만요. 여기에 상단 밴드가 있거든요. 내가 수평으로 그립니다. 요건 하단 밴드가 있어. 그러면 여기가 중심선이야. 그러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박스 이론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박스 이론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이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여기 상단과 하단 밴드 안에 들어올 확률이 95.44%고 나머지 뭐 4.56%인가는 요 밖으로 나갈 확률이야. 그러면요, 이 밖으로 나간 것은 다시 이게 안으로 기어 들어옵니다.
정말 좋은 기법이죠. 하단 밴드에서 빠진 것은 다시 이렇게 가. 안으로 들어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규 분포도 간의 상관관계를 지금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것은 확률적인 접근법인데 볼린저 밴드는 그 근간이 통계학의 기초 개념인 정규 분포도다. 이론적으로 명확한 분석법이다. 어느 호재나 약재의 출현 시에는 분석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단 밴드 있잖아요. 하단 밴드가 수평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평이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어떠하니 경제 지표 나왔을 때 이렇게 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단 밴드가 있으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과매도라고 그래요. 과매도.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밴드를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과매수라고 그래. 왜? 다시 들어오니까. 자, 외부적인 어떠하니 충격 요인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95.44가 안에 상하단 밴드, 볼린저 상하단 밴드 안으로 들어오고 실내에 4.56의 오류적인 확률을 근거가 분명해진다. 갑작스러운 소재나 악재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도 문제를 드러내지만 펀더멘탈 분석에서도 별 수가 없다. 다만 호재나 약재의 출현에 의한 급등락은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이든 펀더멘탈 측면이든 그 유효성이 입증되면 지표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요것에 대응하는 지표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엔벨로프라는 거예요. 엔벨로프는요, 즉 말하면 상하단 밴드가 동일하게 나가. 그런데 이 볼린저 밴드는요, 수축을 합니다. 수축과 팽창을 해. 수축과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평선의 원리하고 같은 거야, 이게. 따지고 보면. 여기 이제 밑에 그림이 나오는데 수축과 팽창이라는 거 이야기했죠. 이평선의 원리가 수축과 팽창이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놨으니까 한번. 자, 봅시다. 악재가 돌출되기 전에 매수 신호에 따라 매수했다가 갑작스럽게 악재의 출현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대응을 고려할 때는 당연히 유효성이 높은 지표의 신호에 따라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전략적 대응일 것이고 그에 앞서 정확한 타이밍 포착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법이 필요하다. 보다 높은 확률을 바탕으로 한 신호가 제시될 때 행동도 가능해지며 다양한 보조 지표들을 통해 타임을 찾고자 할 것이나 볼린저 밴드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확률적으로 검증된 지표는 없다. 요 말도 사실이야. 자, 내가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볼린저 밴드에 딱 약점이 하나 있어요. 약점이. 그것을 이평선이 보완해주고 상하이 차트가 보완을 해줍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검증되지 않는 지표를 가지고 신뢰성을 부여하고 투자에 임할 수는 없다. 볼린저 밴드는 이러한 점에서 명확성을 지닌 확률을 근거로 타이밍에 대한 신뢰성을 갖게 한다.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주가의 흐름을 분석함에 있어 100% 정확한 기법은 없다. 만약 있다면 시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머리 아프게 필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즉 말하면 KRX 장개식 1분 전입니다. 여기를 지금 보면요. 이게 지금 위에서는요 상한선이에요. 이게 상단 밴드고 여기에 하단 밴드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중심선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평선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섬세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밴드는 필요해. 이 밴드를 보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리면요. 여기 있죠. 여기가 중심선이야.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떤 식이냐. 진폭이 50대 50이에요. 즉 말하면 1대 1이야. 그리고 이 보통 수축을 해.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여기가 볼밴드 있었죠. 이게 하락극이다. 여기가 수평각이 딱 된다고 여기가. 이게 바로 박스장이야. 네? 관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도 볼밴드 하단 맞고 하단이 맞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수평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것도 관성이야. 그러니까 밴드가 여기서 팽창됐다가 여기는 수축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팽창됐다가 여기가 수축됐죠. 여기도 팽창됐어요. 요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벤이 상단으로 올라가. 요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요렇게 내려와. 그러면 수축했다가 다시 이렇게 벌어지죠, 한마디로. 여기는 이제 횡보장을 이야기하는데, 요게 이제, 볼벤 상단이고, 이게 이제 볼벤 하단으로 봐요, 하단.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선이 이렇게 거의 뭐 비슷하게 내려왔죠, 이렇게. 요럴 때는 상단 맞으면 올라가고, 하단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 보세요. 볼벤 딱 맞고 내려오고. 그러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도 왜 올라가는지, 여기에서 설명이 없어, 사실은.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단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타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5선 받친 것이 없잖아. 이래서 이평선이 필요하고 여기가 지금 뭐 차트가 몇 분봉인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서는 이 상하이 차트에서 여기서 상승각이 딱 걸려. 상승각이. 벌벤하고 상승각이 걸리잖아. 여기서 이렇게 걸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섬세한 매매, 좋은 지표예요. 근데 섬세한 매매는 조금 힘들지 않냐. 여기 나오잖아, 여기도. 여기 보면은, 여기가 볼벤 하단에서 이제 볼벤 상단이고 볼벤 하단이 수평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기준선을 올라타지. 더 이상 안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 볼린저 내부 안에서 여기는 기준선만 있을 뿐이야. 볼린저 밴드는. 근데 여기서 5선과 13선의 역할이 있다 그 말이지. 여기서 보면 5선이 이렇게 딱 타거든요. 5선이 올라와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밑으로 절대 안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저희 차트는 그래요. 근데 볼린저 밴드의 지금 이 차트 하나만 가지고 지금 말하면 볼벤의 예를 들어서 상단과 하단 밴드와 그 다음에 중심선 갖고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지금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빠졌잖아. 그럼 여기는 저항대가 있었다는 이야기요, 한마디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가 올라갔죠. 올라가서 살짝 여기서 내려올 때 맞고 다시 올라가잖아. 여기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딱 수평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단, 하단 밴드의 이제 그 역할이 있거든요. 수축하고 팽창하느니. 그러니까 이평선하고 성질이 같아. 그럼 성질이 같은 것끼리 보완을 딱 시켜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자, 지금 1강 마치고 다시 2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칩니다.